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 부자가 된다? 성실함이 최고의 무기다. 아직도 이런 쌍팔년도 동화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완벽하게 세뇌된 모범적인 노예입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놀라 깨어나 지옥 같은 만원 지하철에 몸을 구겨놓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점심을 때우고 야근 수당 몇 푼에 내 저녁을 팔아넘기는 삶.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남는 게 뭡니까? 병원비와 카드값, 그리고 언젠가는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희망 고문뿐 아닙니까?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뼈 빠지게 일한 당신은 가난해지고 정작 큰 돈은 당신을 부리는 시스템의 주인들이 다 가져갑니다. 세상은 잔인할 정도로 단순하죠. 열심히 일하는 자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가진 자가 열심히 일하는 자들의 돈을 빨아들입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번 시간과 돈, 결국 누구의 레버리지로 쓰이고 있습니까? 오늘 소개할 책은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중 한 명인 롬 무어의 레버리지입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도 수년간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공략집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자들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는다. 그들은 타인의 시간, 타인의 돈, 타인의 노력을 훔쳐서 부자가 되었다. 듣기 거북하십니까? 내가 땀 흘려 번 돈이 가장 정직한 돈이라고 믿고 싶으시죠? 바로 그 도덕적인 착각이 당신을 평생 가난의 굴레에 가둡니다. 오늘 저는 이 책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저 꿈을 걷는 자만의 독한 시선과 날카로운 해석으로 이 책이 감추고 있는 자본주의의 진짜 먹이사슬을 적나라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부지런한 거지로 살다 죽을 것인지 게으른 백만장자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레버리지 할 것인가?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 이 책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이자 자본주의의 제1원칙입니다. 롬 무어는 세상을 딱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눕니다. 레버리지 하는 자와 레버리지 당하는 자. 당신이 타인의 계획 속에서 움직인다면,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레버리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장을 읽고 소름이 돋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노예 생활에 너무 깊이 적응한 겁니다. 회사가 정해준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준 시간에 밥을 먹고 국가가 정해준 나이에 은퇴를 꿈꾸는 삶. 닭장 속에 갇힌 닭과 무엇이 다릅니까?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의 것입니까? 레버리지는 단순히 빚을 내서 투자하라는 금융 레버리지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철학적인 개념이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기술, 즉 자본주의적 효율성의 극치입니다. 부자들은 1시간 일하고 1,000만 원을 벌죠. 가난한 자들은 10시간 일하고 10만 원을 법니다. 이 엄청난 격차가 어디에서 올까요? 능력 차이? 천만에요. 부자는 시스템이 돈을 벌게 하고 가난한 자는 자신의 몸으로 때우기 때문이죠. 당신이 숨쉬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의 시간을 헐값에 사서 그 시간으로 몇십 배의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성실함이라는 달콤한 독약. 학교에서는 가르칩니다.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일해라. 한 우물만 팔아. 롬 무어는 이것을 두고 기득권층이 노동자 계급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낸 사육 매뉴얼이라고 비판합니다. 사회는 당신이 똑똑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멍청하고 시키는 대로 불만 없이 일 잘하는 부속품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공장이, 그들의 회사가 돌아가니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듣고 자랐죠.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고생 끝에 골병만 온다는 게 팩트죠.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방향성이 없는 노력은 자기 학대일 뿐입니다. 책에는 밥이라는 인물의 충격적인 실화가 소개되죠. 그는 미국의 한 통신회사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리고 억대 연봉을 받았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연봉 5분의 1만 주고 중국의 아웃소싱 업체에 자신의 모든 업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 인터넷 서핑을 하고 고양이 동영상을 봤습니다. 업무 성과는 어땠을까요? 중국 업체가 워낙 일을 잘해서 늘 최우수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걸려서 해고당했지만 론 무어는 그를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는 레버리지를 본능적으로 깨우친 겁니다. 자신이 할 필요 없는 일은 남에게 맡기고 자신은 그 차익과 자유시간을 누리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마십시오. 현명하게 위임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얼마입니까? IGT 법칙.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청소도 내가, 빨래도 내가, 서류 정리도 내가, 운전도 내가. 돈 아끼려고 몸을 씁니다. 이게 절약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인생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짓입니다. 론모어는 묻습니다. 당신의 시간당 가치는 얼마인가? 만약 당신이 목표라는 연봉이 1억 원이라면 당신의 시간당 가치는 최소 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작 1만 원이면 사람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청소나 단순 반복 업무를 당신이 직접 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시간당 4만 원씩 돈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마음 편해. 남한테 맡기면 불안해. 이런 소리 좀 집어치우셔야 됩니다. 그건 완벽주의가 아니라 통제광이자 겁쟁이인 겁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게 만들어야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론모어는 말합니다. 소득 창출 업무에만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수입과 직결되는 핵심 업무가 아니라면 모조리 남에게 넘기십시오. 그게 돈이 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의 시간을 사서 더 큰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제발 잡무에 당신의 인생을 갈아놓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비싼 사람이어야 합니다. 레버리지 구축의 핵심 VVKIK 전략.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막막한 여러분을 위해 론무어가 제시한 프레임워크가 바로 VVKIK입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남 좋은 일만 시키다 끝납니다. 첫 번째 V는 가치.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자유입니까? 이것부터 정하지 않으면 남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휩쓸려 다닙니다. 당신만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두 번째 V는 비전입니다. 그 가치를 실현한 당신의 미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명확한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3년 뒤 강남에 건물을 사서 월세 2천을 받겠다처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K, 핵심 결과 영역.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유튜버라면 대본 작성과 촬영일 겁니다. 댓글 달기나 썸네일 외주는 핵심 결과 영역이 아닐 겁니다. 네 번째 I는 소득 창출 업무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장 돈이 되는 일은 뭡니까? 그것만 남기고 다 버리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K는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숫자로 확인하십시오. 감으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이 VVKIK를 따르지 않으면 당신은 그냥 바쁜 바보가 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일했는데 자기 전에 오늘 뭐 했지? 이런다면 당신은 VVKIK가 없는 겁니다. 남의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귀한 하루를 날린 겁니다.
워라벨, 개나 줘버려라. 직장인들이 환장하는 단어.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다는 그럴듯한 말. 하지만 롬무어는 독설을 날립니다. 워라벨은 망상이다.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면서 퇴근 후에 짧은 행복으로 보상받으려는 패배자들의 논리다. 진짜 부자들은 일과 삶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이 곧 삶이고 삶이 곧 놀이가 되는 경지에 오르죠. 그들은 하기 싫은 일은 전부 레버리지 해버리고 자기가 미쳐있는 일, 가슴 뛰는 일만 하기 때문이죠. 평일 5일 내내 지옥을 견디고 주말 이틀 천국을 맛보는 삶. 일요일 저녁만 되면 월요병에 걸려 죽고 싶어하는 삶. 그게 정상일까요? 그건 삶을 낭비하는 겁니다. 구분하지 말고 통합하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싫어하는 일을 돈을 주고 남에게 시키세요.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놀 수 있는 삶. 그게 진정한 라이프 레버리지입니다. 거절 못하는 병을 고쳐라. 레버리지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노를 못한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걸려서 남의 부탁 다 들어주고 회식 다 따라가고 경조사까지 다 챙깁니다. 그러다 정작 내 인생, 내 가족을 챙길 시간은 없습니다. 롬무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긴급한 일이 당신에게도 중요한 일은 아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당신의 비전이 흐려지게 두지 마십시오. 이기적이라고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인간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당신의 시간을 좀먹는 무의미한 술자리, 영양가 없는 수다, SNS 중독. 이 모든 방해 요소에 대해 노라고 소리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의 인생에 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네트워크의 복리,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우리는 돈의 복리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롬무어는 지식과 네트워크의 복리가 훨씬 무섭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책 한 권을 읽고 멘토 한 명을 만나는 것은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날 겁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 작은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어 폭발적인 성장을 만듭니다. 혼자 끙끙대며 10년 걸려 배울 것을 이미 성공한 멘토를 찾아가 밥 한 끼 사고 1시간 만에 배우십시오. 그게 최고의 레버리지입니다. 왜 맨 땅에 헤딩을 하십니까? 이미 길을 닦아놓은 거인들의 어깨가 널려 있는데 왜 기어 올라가지 않으십니까? 책을 읽는 것도 저자의 평생 노하우를 단돈 2만 원에 레버리지 하는 겁니다. 제발 뇌를 좀 쓰십시오. 몸으로 때우는 건 헬스장에서나 하십시오. 인생까지 몸으로 때우려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노력이라는 신화에 갇혀 있는 여러분, 레버리지는 단순히 편하게 살라는 책이 아닙니다. 주인으로 살라는 피 끓는 명령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종이를 꺼내 적으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기 싫은 일, 내가 못하는 일, 돈이 안 되는 일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넘길지 고민하십시오. 가족에게 분담하든 프로그램을 쓰든 외주를 주든 당신의 손에서 그 일을 놓아버리셔야 됩니다. 처음엔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돈이 아까울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확보해서 책을 읽고 사업을 구상하고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데 투자하십시오. 그게 1년, 3년이 쌓이면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살지 마십시오.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시스템을 돌리는 설계자가 되십시오. 열심히 사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제대로 사는 게 자랑입니다. 오늘의 독설이 여러분의 뼈를 때리고 멍청한 성실함을 박살냈기를 바랍니다. 저 꿈을 걷는 자는 여러분이 노예의 사슬을 끊고 레버리지라는 날개를 달아 날아오르는 그날까지
가장 냉혹한 현실의 거울을 들고 함께 걷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